참나찾기 수련원의 춘천 지원장이신 또 우리 정신과학회 전 학회장님이신 정진그 님께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면 풍수지리를 우리가 책상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제 풍수지리를 믿습니까라고 요즘 분들한테 여쭤보면 거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서서 힘 테스트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 같은 데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거기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좋은 자리 앞에서 세워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이제 힘차게 하는 걸 보여드리면 용신이기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방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보면 대부분은 믿으시고 계시는데 표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 믿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죠. 가시광선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불가시 영역에 있는 어떤 기운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쉽게 믿기가 어렵게 되죠. 또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는 과학적이지 않으면 잘 안 믿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까지 선생님께서 도안계 풍수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걸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에 있는 유적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그걸 만약에 익히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릴 수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지난번 정신과학 학회에서 자격증 제도와 또 터 인증평가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학회가 작년으로서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 이제 도안계 풍수지리 학회에서 그걸 이어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읽어낼 수 있겠구나를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의 개념은 지난 시간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그걸로 이용해서 그와 연관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수지리를 읽어내는 기탐지 평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3급, 2급, 1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3급, 2급, 1급이 각각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실제로 했던 것들을 이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터가 있으면 그 터가 실질적으로 명당인지 아닌지 인증을 받아야 되고, 실제 명당이어야 산소를 쓰든지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할 것이며, 그 터 내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를 주거지역을 할지 아니면 거실로 할지 사무실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 그런 토지 기품지 평가하는 걸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천년 유적들은 굉장히 많은 역사의 기간 동안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희는 이 좋은 기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천년 유적들이 정말로 그런 기운 내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린 지기 분포들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석가사도께서 출가를 하시고 전정석굴에서 6년 고행을 하시게 되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전정석굴을 떠나시면서 이제 석가께서 목표로 하신 거는 위 없는 깨달음, 그래서 석가세존이 깨달으신 걸 무상시법이라고 하는데, 그 무상시법을 깨닫기 위해서 보드가야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전정석굴에 계시다가 그 자리도 매우 좋은 원주영, 하방의 원주영 천기가 있던 자리인데 거길 떠나서 지금 보드가야로 떠나서 보리수 아래로 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깨달으시고 나서 6주 동안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자리를 옮깁니다. 혹시 보드가야에 가보시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일주일 머무시고 또 3주 차에는 왔다 갔다 하는 행궁도 하시고 하면서 움직이시거든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그 깨닫는 자리와
실제로 그걸 검증하고 계셨던 육축도관의 자리가 달라요. 각각 한 주마다 옮기셨어요. 그 다음에 후석사 무량수전을 가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앉아 계신 부처님이 보통은 문을 열면 이렇게 맞이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장소에 천년 유적의 사찰이 왜 그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풍수지리는 인간의 건강, 행복, 깨달음을 위해서 활용되는 지기를 활용하는 학문이 되겠죠.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셨지만 사실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은 지기들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들, 그 다음에 뭐 명당이라고 해서 꼭 나쁜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명당도 나쁜 기운이 있는데 그게 좀 약하든지 좋은 기운이 강하다든지 이런 데도 있고 또 피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터를 보면 뭐 수맥이 없는 곳이 거의 없고 그런데 그 수맥이 인체에 영향을 크게 줄 거냐 아니면 약하게 주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다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기 분포를 해석하는 건 뭐 지난주까지 강의 들으셨던 지난달까지 강의 들으셨던 도안계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할 것이고 이 도안계 풍수지리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냐면 과학이 요구하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편성인데요. 보편적 포인트가 아니고 보편적 객관성이라고 해서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누구나 되고 그래야 객관적이 되겠죠. 나만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전문가와 아닌 사람들이 조금 더 숙련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하고 못하고 그랬을 수 있지만 나만 된다고 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죠. 주관적이 되겠죠. 그래서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누구나 되는 그런 보편적 객관성, 줄여서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제한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제한성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이지 않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야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뭐 믿는 데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한 지기분포들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도안계 풍수지리는 초감각적 지각을 이용합니다. 초감각적 지각은 지난달에 강의 들으셨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내 감각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체가 그냥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나오신 테스트 받으셨을 때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에 서 계셨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으셨는데 힘이 바뀌셨어요. 그러면 나오셨던 분은 풍수지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까?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모르고 계시는데 힘이 빠지고 힘이 세질까요? 이 질문이 참 고약하거든요. 생각보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무식은 모르고 무의식은 어떤 지식은 없으시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몸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선생님께서 가끔 질문하시는데 몸이 똑똑하신 겁니까? 머리가 똑똑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지식이 없어도 알아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선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험 이전의 지식. 그 다음에 이 생을 사시는 동안에 알아진 게 아니라 선천적 지식. 내가 이 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걸 이용해서 도안계 풍수지리를 하게 됩니다. 풍수지리를 해서 할 때에 이제 직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방에 원주형 천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 산에 가셔서 여러 절이나 이런 데 방문해 보시면 어디에는 비로자로 부처를 보신 대적광전이나 광명전이 있고 어디에는 석가제도를 보신 배웅전이 있고 어디에는 약사전이 있고 그쵸? 그래서 절마다 또 유명한 그 사찰이 달라요. 혹시 뭐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왜
역사를 전을 많이 짓지 아니면 깨달음을 위해서 비로자나 부처를 보시는 방면전을 많이 짓지 이렇게 지어놨을까? 천년 전에 그것도 대부분 신라 뭐 고려 이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방향 천기도 실제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고감각 지각이 열려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색깔도 다르고 밀도도 다르고 그거에 적합한 것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부처님을 모시는데 약사열의 부처가 이 기운이 약사열의 부처가 더 어울린다. 즉 치유의 기운이 많다. 이 자리는 깨달음의 기운이 더 많다. 그러면은 이런 거에 의해서 절들도 배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석가세존이 부드가야의 그 보리수 아래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리로 가신 겁니다. 석가세존 이전에 뭐 몇십 명에서 몇 천 명까지 기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데 좋으려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편안해지는 그 자리가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육지가 있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보통은 건물을 지을 때에 남향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그 안에 뭐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향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아까 부석사 부처님을 설명드렸지만 그분이 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면 쓴다면 이렇게 정면을 봐야 편할 텐데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그럼 왜 그 방향을 해놨을까? 즉, 그 지기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좌향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지기를 이용해서 지은 건물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하방향 원정 천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적광전 광명전입니다. 제가 부탁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비로자나 부처를 모셔 있는 절이고요. 또 석가세존을 보신 대웅전도 마찬가지로 하방향을 위한 하방향 원정 천기가 있는 자리에다 하게 되고 약사열의 부처를 그러니까 부처를 모신 자리들은 다 하방향 원정 천기를 이용하게 되고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유익지기는 지난번에 사이코스도 설명하셨는데 사천왕사라든지 또는 명부전 이런 데는 인간의 명복을 빌어주는 명부전 이런 데는 당연히 인간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방향 원전 지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장전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또 현기풍수를 봤을 때에 생기를 이용한 곳이 경북궁이 그 위치에다가 혈이 맺혀진다고 하는데 기운이 가다가 좀 머물러서 큰 자리를 잡는 데를 혈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활용해서 썼고요. 무령직이라고 이 기운이 약간은 특징이 조금 아메바형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고 한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호흡보라고 이 기운의 특징이 약간 끈적끈적한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큰 곳이 경주 최고잣집 곳간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도안계 풍수지리 책을 보시면 이 얘가 들어져 있으니까 그림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부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좋은 기운이 큰 계곡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뭐 풍수지리 자격증을 내주고 있는 곳도 많고 또 하나는 뭐 시험을 이론적으로 보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또 하고 있는 곳마다 뭐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풍수마다 조금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저희가 선택한 거는 아예 확실하게 지기를 그려내자. 그 땅에 있는 지기를 그려내면 확실하게 뭐 있다 없다 이런 거 갖고 논의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해석이 뭐 크게 달라질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탄지 평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지기 라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내로 작도가 되고 수맥 같으면 흐르는 방향 하방의 원지형 천기 같으면 회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회전하는 방향을 표기해서 맞았을 때를 합격증을
내어드렸고, 그러니까 기타지 평가사가 생긴 이유는 조금 이렇게 규격화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규격화할 거냐를 위해서 기타지 평가사를 만들었고, 실제 시험을 시행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셨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정한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기 탐사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걸로 만들게 됐고, 또 실제 라인을 그리니까 과학적 검증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등급별로 계속 3년, 5년마다 갱신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다시 시험도 보고 하면서 그 능력이 유지되는 것도 확인하고 하려고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라인이 이 실선이라고 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5mm니까 요만큼 오차가 있지 않게 그려내야 되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이 점으로 표기해 놨는데, 실제로 기타지 평가에서 3급은 수명 라인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기 전에 저는 빈 종이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3점을 찍어주고 요 점을 지나는 수명을 그리셔야라고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나의 수명 라인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치했을 때에 이제 합격증을 주게 됩니다. 겁나죠? 이 시험이 만만히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 같으시죠? 인간 자격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기를 탐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멜로드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땅에 붙여놓고 실측도예요. 그러니까 이따 보여드리는 그림도 더 뭐 줄여서 그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붙여놓고 그려내는, 이렇게 그려야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이제 그리는 걸 설명을 드리면, 뭐 선생님께서도 강의하는 사람도 안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은 믿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A라는 분이 그리신 거를 B라는 분이 검증을 하면,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친다면 검증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나도 되고 너도 되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라인을 저 정도 그려낸다라면은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저희가 1개월만 배우시면 이렇게 그려내니까 놀라실 만큼 그려내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같은 라인을 A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B라는 사람이 검증하고 C라는 사람이 검증해서 맞다면 아까 말한 제한성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보편성도 만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라인을 그린다는 의미는 그런 걸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을 거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저게 전지라서 상당히 큰데요. 갖고 올까 하다 혹시 젖을까봐 제가 안 갖고 조그만 것만 갖고 왔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3급 시험을 보는 건데요. 이렇게 라인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제 라인을 그린 걸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풍수에 자신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수명이 있다 없다가 고민 안 하겠죠? 2급은 우리가 현기풍수에서 뭐 생기, 살기 이런 걸 표현하는데, 실제로 현기풍수상의 생기는 산에서는 이제 구불구불하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뭐 용이 이렇게 가는 모양과 비슷하다, 용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도해지에 나오면 이렇게 평평하게 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직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쪽으로 주는 오차의 범위는 5mm씩입니다. 시험은 5mm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련하면서 그리게 하는 거는 뭐 1mm 아니면 0.1mm 이렇게 그리라고 시키죠. 1급은 원주형 천기니까 평면도니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위로 이제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데 이게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은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급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라인을 표시했는데, 이게 이제 관정이에요. 수면 물을 파야 되니까 그 물이 가장 여기에 이제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관정이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는
이런 수맥과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런 수맥이 겹쳐 있는 자리에 이제 고저차가 있겠죠. 위에 이렇게 흐르고 밑에 흐르면 이렇게 뚫어주면 물이 이제 양이 많아지겠죠. 이런 자리 파괴되죠. 이것도 이제 관절 개발해가지고 이런 건 대공이라고 하죠. 좀 깊게 파기도 하고 뭐 물의 깊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물량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나가서 이제 그런 자리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뭐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실제로 산소를 쓰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생기가 있고 살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선생님 설명하셨지만 명담을 해서 꼭 좋은 기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짝이 되는 나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살기가 있는데 이렇게 벌어져서 다행히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살기가 이렇게 지나니까 좀 벗어나 있고 여기 분명히 시신이 들어있으실 거니까 그 생기가 잘 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살기를 잘 모르니까 이 잘못하면 이 가운데로 왔거나 또 만약에 그 합장 자리면 오른쪽에 계신 분 같으면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뭐 할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낼 수 있으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1급은 이제 저한테 실제로 이 건물을 짓지는 않았는데 의뢰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제 이런 땅이 있는데 개발을 해놨는데 공장을 지어야 될 거예요. 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이게 몇천 평 되는데 어디다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이제 대가 그려주는 거죠. 이런 위치에 1번, 2번, 3번, 4번 건물을 배치하고 1번은 뭐 사무실, 2번은 뭐 공장, 뭐 창고 이런 거를 하라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축사가 거기에 맞게 또 여기 나오셔서 테스트 받아보셨겠지만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에 그 사무실을 위치하게끔 사무실에 뭐 일반 사무원들이 있는 자리와 회장님이나 사장님 자리가 다르겠죠. 저런 거를 배치하는 걸 하고요. 실제로 여기도 이제 배치한 거죠. 여기는 이제 제 지인이 건물을 사게 됐는데 사실 이 자리를 권해주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지 않다는 데 있어서 근데 새 건물이고 이제 가려고 하는 평수가 맞고 그러니까 또 1, 2층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결정하게 됐는데 저희 그 도안계 풍수리지를 가리키는 이 청년찾기 수련회에서의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나쁜 지기를 없애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없앴고 또 여기에 이제 제일 좋은 사장 자리를 잡아서 위치를 시켜준 겁니다. 여기는 가구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아래가 사무실이고 2층까지 전시실도 있고 가구회사니까 이제 손님이 오셔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층으로는 창고도 있고 하는 건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외부에서 오는 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고정천기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옆에 뭐 우리 집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집과 뭐 옆에 옆집 붙어 있잖아요. 옆에 인테리어 새로 한다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고정천기가 좋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나쁜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쁜 것이 오게 되면 뭐 그걸 차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는 굉장히 많은 수시로 공사하죠. 땅도 뭐 하수도도 새로 해야 되고 뭐 상수도 터지기 묻고 새로 해야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고정천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해지기를 차단하고 하더라도 이 고정천기는 좀 지나면서 체크해서 또 없애줘야 됩니다. 계속 뭐 공사가 후에 생기는 거는 내가 이전에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치유를 하게 됐고요. 여기 위치가 둘 다 다른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평가서를 이제 양성해 냈으면 아까 말한 그런 직무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급을 갖게 되면 1급은 하방형 운주형 천기를 그려서 봤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뭐 산소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요양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하냐를 이제 학회에 의뢰를 하면 여기서 이제 기타단지 평가사가 나가서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사진도 찍고 위치도 정해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인증은 뭐 우리가 보통 요 45점에서 55점 사이를 보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으신 성적이 80점만 해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주는 평가의 기준은 45에서 즉 50이 무난하다, 위에 무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수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73점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 수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65점만 돼도 저희가 천석지기, 만석지기를 주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럼 70몇 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을수록 당연히 더 건강이나 내 운명에 영향을 나쁘게 줄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훨씬 좋은 영향을 주겠죠. 연당 인증서도 발급이 되고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처음 저희가 그 바람이 돼서 나갔던 건데 이때는 좀 내용을 많이 필기해드렸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입니다라는 설명이 들어있어서 이번에 설명한 거에는 이 내용을 빼고 실제로 이제 인증서하고 이런 거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패드 만들어서 드렸고 말씀드렸던 질문들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청년 유적들을 보면서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그 사진들도 있고 그 기운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좀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보통 직위들의 평균 점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토마다 다르죠.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나라 여태까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에 꼭 좋은 거를 골라서 본 거 말고 일반적으로 아까 그 공장법 수맥 있는 자리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수맥 파장 자체가 인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 수맥 있는 데에서 자게 되면은 제일 많이 겪는 현상이 불면증이 심하게 되죠. 수면 장애를 받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의 고위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7.83Hz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 7.83Hz에서 너무 편안한 겁니다. 원래는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수맥관은 단단한 돌과 단단한 돌이 있으면 그 사이에 물은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무암처럼.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땅속에 들어가서 물이 고이겠죠. 거기에 뭐 화강암 같이 단단한 물이 없잖아요. 그런 게 하루에 아니면 한 시간에 얼마만큼 흐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단단한 이 경계층과 물은 돌 사이의 경계층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 지구의 고위 지동수를 깨는 파장이 생기게 돼요. 이게 수맥하고 이게 인체에는 상당히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알파파에서 이제 델타파까지 한 12, 3에서 4Hz까지 떨어져야 깊은 숙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7.83이라고 그랬죠. 그걸 깨는 고주파나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숙면으로 들어갈 때는 건들게 돼요. 그래서 꿈도 많이 꾸게 되고 잠을 못 자게 하죠. 근데 그런 데는 점수가 그 수맥의 파장에 의해서 그것도 그 지역마다 뭐 제주 같으면 현무암이 많지만 뭐 이렇게 강원도 같으면 석회석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냐 이렇게는 어렵고 어느 자리가 얼마냐 이렇게 내게 되죠. 아무래도 여기는 한 30점대였어요. 시작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하면서 봤던 거는 터도 좀 나빴지만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땅이 아마 이렇게 얽혀있는
그러니까 조금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좀 느껴져서 그것도 조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더해진다면 꼭 지기터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서 여기는 한 30점대였으니까 상당히 나쁜 틀이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해서 하지 말아라고 많이 했는데 여기 차단하면서 시간 좀 많이 썼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기 그러면 그 조상님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가서 사리를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산소를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화장도 이제 그 유골을 이렇게 파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다에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 산소를 쓰는 거하고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좋은 터에서 그 보통 이제 이장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좋은 명당짝이었다고 하는 데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을 많이 들으시나요? 뼈가 황골이고 뭐 많이 남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뼈의 양에 의해서 받는 지기의 영향이 그만큼이 되는 겁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줄어들겠죠. 많은 영향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게 되면 뭐 조그마니까 좋은 자리에 싹 넣기가 좋은데 만약에 직접 매장을 하게 되면 이제 딱 맞춰서 넣어야 되고 또 깊이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게 이제 바다에 뿌리는 경우. 뿌리는 경우 현기풍수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 중에 물, 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렴, 화염 이렇게 분다고 해서 시체가 새카매지는 땅도 있고 풍염이라서 이렇게 여기다 모셨는데 나중에 파보니까 저기 가 계시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화장을 한 걸 물에다 뿌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렴이 드는 거지. 그만큼이어도 이게 없어지는 동안에는 물론 뭐 나중에 물고기가 그걸 먹어서 없애거나 하면 그때까지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에 뿌리는 거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묵장 이런 거 한다면서 단지에 묻고 이러시거든요. 단지 같은 게 또 좋은 거 쓴다고 아주 유약 잘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습기 차겠죠? 곰팡이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수묵장 하시려면 제 생각은 창호지 같은 데다가 잘 싸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돌아가고 나면 무해무득합니다. 그 무해무득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보면은 무해무득한 걸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무해무득하면 되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무해무득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단 여기 한 60점이 넘습니다. 이럴 때가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화장을 해서 그 가루를 어떤 물에 산소 근처에 뿌리게 될 경우에는 그 산소의 기를 받는 건가요? 남아있는 동안은 받습니다. 화장을 해서 가루가 남아있을 동안은 받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옮겨온 자리가 얼마 안 되시지 않으셨어요? 네? 지난번 테스트할 때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옮겨서 한 자리가 넓지 않죠? 산소라 해서 다 좋을까요? 핵심이 되는 자리가 이 머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뿌려놓으면 좋은 데 있는 건 좋은 영향을 줄 거고 나쁜 데 있는 건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럼 좋은 자리에 화장한 가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그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영향을 받는다. 네, 받겠죠. 이제 뭐 전체 다 묻으신 것만큼은 아니시겠지만 남은 만큼이겠지만 받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자리에는 그냥 주소가 나와서 빨리 넘긴 이유가 또 그런 걸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해 산소에다가 이렇게 조선시대에 성사비에 굉장히 많은 게 이 산소였다고 하잖아요. 욕심이 또 좋은 자리라고 하면 저희가 답산을 가다가 보면 간산을 가다 보면 왕릉을 가는데 주변에 이렇게 붙여 있는 시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도안계 풍수지라는 학문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만드신 걸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해석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될 거냐 아니면 서양 또는 뭐 인도나 이런 그런 곳에서도 적용이 될 거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전을 딱 끝내는 걸로 봐서는 적용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결론이죠. 그 아테네 여신상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요 가운데 부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원정 천기가 있는 자리고요. 정확하게 이런 곳을 이제 성지 중에 아주 지극한 성지라서 지성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곳은 뭐 인도의 시바신을 모신 그런 자리에도 링가가 있는 자리에도 그대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3.5점으로 주었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73점이 인간의 기륭화국에서는 거의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인데 깨달음은 그보다 훨씬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3.5와 83.6은 생각보다 차이가 큰 겁니다. 그쪽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는 한 단계 더 가야 되고 하는 거라서 위로 갈수록 또 아까 제가 이렇게 터치율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점을 더 올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차단했던 기분만큼 차단해야 된다 자리도 있어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양도 달라지고 치유할 때도 그렇고 여기는 직경이 2.1m니까 굉장히 큰 거겠죠. 그다음에 원전 천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요 건물의 가장자리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이 천기의 크기에 의해서 이 건물의 크기, 그다음에 기둥을 어떻게 배치할 거고 이런 게 정해져서 그게 맞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높이, 이 건물의 높이는 이 건축 양식으로 했었을 때에는 정확한 높이로 있고요. 이런 기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배치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로 되어 있으면 좋은 게 뭐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때에 이 건물을 설계하고 지었던 분의 실력들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설계한 분도 있을 거고 지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에 아주 좋은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께서 처음에 경주의 그 석굴암에 부처 상을 보시고서 이렇게 정의 이렇게 깨달음을 이어 나가시고 익혀내셨던 것처럼 이렇게 외국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했구나. 근데 이건 동양 상을 막론하고 그 당시에는 활용을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하방의 원적 천기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은다면 신전은 18.1m의 요 크기예요. 똑같은 기울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그린다면 94.5m 되는 이런 피라미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마야식 신전을 하게 된다면 54.6m. 그러니까 이게 양식에 따라서 모양이나 높이가 달라집니다. 중국식 불탑은 24.2m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기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신전을 하겠냐 불탑을 하겠냐 이렇게 피라미드를 하겠냐에 따라서 크기나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건축 양식으로 사찰을 하겠다면 달라지겠죠. 더 작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충주의 미륵리라는 데 가시면 이렇게 석조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좀 길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기온에 맞는 높이가 요거고 폭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보시면 좌상이 있고 어디 가면 입상이 있고 입상이 있는데 이건 좀 좁으면서 길죠? 그거에 맞게 크기가 정해지고 물론 여기에 이제 복발이라든지 위에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시대가 지나니까 사라졌지만 그렇게 맞게 딱 하지 절대 더 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도 천년 사찰도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들은 크기가 많은데 그 후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좁으니까 이 넓어지고 커진 데가 꽤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미륵리에 있는 5층 석탑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표시된 거는 하방의 원주 소비를 표시한 거고 색깔이 다르죠? 실제 색깔입니다. 이게. 보시는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와 여기는 약간 파란 계열의 색깔이었죠. 그걸 표시한 거고요. 크기를 보시면 그걸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해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애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애불도. 그리고 마애불 보시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점수가 높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쓸 수 있는 점수의 것들이니까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서산에 가시면은 마애불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 발 높이가 같지 않아요. 잘 가서 보시면은 크기라든지 발 높이 이게 다 달라요. 만약에 제가 그냥 이 벽면에다 한다면 세 번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세 분의 부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기운이 있는 데를 택하고 그 기운의 크기에 맞춰서 위치를 하고 높이 다 정하게 됩니다. 인도에 가면 거기 이제 구조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다 일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만한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어깨 넓이 천기에 맞춰서 이렇게 세워놓는데 요만한 게 떨어졌어요. 이게 문은 가운데인데 저쪽에 요만해. 이쪽은 이만한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저쪽에. 그럼 작아도 되죠?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그렇게 맞춰서 해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셔서 보시면 왜 저기를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문이 이렇게 있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약간 길이 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놓긴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러면요 옆 사람 기대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니면 뭐 어깨동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쪽으로 빼놓습니다. 이렇게 몸 여기가 미치면 이렇게 빼놓기도 하고 뭐 말 같은데 기대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놓은 자리들이 없습니다. 네? 기운에 맞게. 네, 딱 위치가 맞게. 그래서 이제 보기에 그 위치여야 되니까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다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벗어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깨의 크기니까 요거의 크기로 맞추거든요. 보시면 내려오는 게 어깨 여기 크게 이렇게 맞추죠. 그거만 이렇게 해서 이 불상의 크기, 높이, 이 기운은 좌상이 좋으니까 이렇게 좌상으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는 이제 가야 고분근인데요. 평지 같은 데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왜 해놨느냐면 우리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혈기풍 쓴다면 산에 올라가서 혈 마취한다 했어야 되는데 세종대왕릉이나 이런 것처럼 아니라 이렇게 평지에다 해놨죠.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걸 이용했지 뭐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했지 현기풍수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후대에 나오게 되죠.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왕릉들 보시면 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요즘에 산소 쓰시는 거 보면 뭐 할아버지가 위에 계시면 그 위로 절대 못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왕릉은 그 백제 같은 데 가보셔도 왕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서 놓았어요. 그 기운이 이게 뭐 11대 왕한테 좋으면 18대 왕이 이 위에 있으면 더 좋다? 그걸로 갑니다. 그 자리를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후대에 장유유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했죠.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불탑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높이 이런 거 맞춰서 절대 더 크게 짓질 않아요. 만약에 사이즈가 큰 게 필요하면 그런 자리를 찾죠. 여기 용무석굴인데 이 양쪽 강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이마다
뭐 이렇게 가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파차에 가지는데 이 사진을 안 넣네. 요 하나를 사진 찍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맞춰서 아까 그 마의 별상 마냥 크게 맞춰서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당시에도 대단한 실력자가 있었던 거고 또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도 인도에 가면 이제 진짜 청석이라 안 깨지는 돌이 있어요. 그런 걸 깨가지고 하는 그때의 어떤 건축 기술도 있었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람이나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시키면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재정도 있었고 뭐 왕이 시켜서 했으면 그 왕의 그런 능력도 있는 거고 그걸 또 일궈내는 전체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페트라의 아카디네 신전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나마 이제 돌이 무슨 돌이에요. 여기가 보면 이제 인도의 그 힌두교 사원이라는 걸 보면 이게 처음에 그 모래돌인가 상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각하기 좀 쉽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단단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깨기 어려운 돌 같은 것도 하는 데도 많고 아예 돌을 깨가지고요 2층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예 깨가지고 처음부터 깨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인도에 가보시면 여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여기 요 대리석 때문에 이 인근에는 화석연료차가 못 다니죠. 여기 다 전기차만 다니는데 흰색 대리석이 색깔이 변한다고 다 위치에 맞게 이 크기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도 이전에 힌두 사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힌두 사원이 있는 자리를 부시고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걸 하는데 이 왕비가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84.3점이 되는 해방의 원점 1000개 떨어지고요. 이 세우는 자리 보시면 다 여기 요거에서 보면 요 동그란 거 있죠? 그 크기에 맞게 해놨어요. 기운이 딱 그 크기.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그 크기에 맞게 해놓고 절대 크게 하지도 않고 높이도 맞춰놓고 또 이런 사원이 필요하면 그런 사원이 떨어지는 자리에 했고 요 뒤에 사진이 없냐? 요 흰 대리석으로 아내를 위해서 한 타지마할 강 건너 쪽에는 본인을 위해서 이제 검은 대리석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3억이면 그 3배 정도 더 들어간다요. 9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그냥 평지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런 자리가 좋거든요. 저런 기운이 떨어지는 데를 돼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 비어 있는 자리라 거기 그 자리를 갔었죠. 달빛 정원인가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 이렇게 떨어지는 기운도 있고 5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아들이 쿠데타 해가지고 못했죠. 유적들을 보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혹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천년찾기 수련하는 카페에 보면 서현수라는 친구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전에 이제 도우미 선생님을 한 친구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보시면 그 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국내 답사지도 상당히 많이 갔었고 해외 답사지도 상당히 많이 갔었으니까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분명히 인류의 그런 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까는 시험을 어떻게 본다 그랬죠? 5mm로 본다 그랬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수맥의 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색깔은 그 같은 수맥이라는 표시예요. 갈색, 녹색 이렇게 되어 있죠. 수맥이 생긴 걸 보면 수맥을 거론하는 단체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99%가 수맥이 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구가 천지창조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든 브라흐만이 하셨든 뭐 누가 하셨든 거푸집을 대고서 여기는 딱딱한 돌, 여기는 무른 돌, 여기는 딱딱한 돌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암이 막 흘러가면서 하는데 그럼 그 경계면이 경계에서 지구의 고유 주파수 진동수를 깨는 파장력을 나오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99%가 실제로 그려내지 못하니까 직선이라고 그래요. 특히나 뭐 조금 더 엉터리 같은 데는 건물이 이렇게 금 갈라져 있고 이쪽 갈라져 있으면 여기서 별로 그냥 쭉 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죠? 땅속이 그렇게 뭐 거푸집되고 한 것도 아닌데 할 리가 없겠죠? 이거는 교육과정 중에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두 개를 들고서 이렇게 찍고 해서 수면 라인을 그리지만 둘째 달, 셋째 달만 되셔도 이제 연료도 들고 연필 갖고 바로 찍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mm까지 오차범위가 줄이고요. 처음에 그리게 되면 1cm, 아까 5mm씩 해서 오차범위를 주지만 두 달만 지나면 1mm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면 한 두세 달만 하시면 그려냅니다. 누구나 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한 누구나 답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평지상의 그 생기나 살기는 이런 개발된 도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표시가 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좀 확대가 된 건데요. 아까 보셨던 것보다 A3가 큰 거라서 확대가 돼, 여기 이제 발표하려고 확대시킨 건데 이게 뭐 어떤 붙여놓고 그릴 때에 축소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붙여놓은 실측도입니다. 실측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뭐 수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특히나 뭐 가족이 배우시게 되면 서로 점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확실한 게 없겠죠. 원주형 이렇게 천기, 생기, 살기도 이렇게 그리게 되고 여기 그림은 상당히 많이 살기 쪽이 많아요. 이분이 이제 이걸 그리시면서 차단을 하려고 살기를 기왕에 하는 김에 살기를 잘 찾아서 내 집이니까 없애는 게 좋겠죠. 그러려고 살기 쪽이 좀 그림이 많습니다. 생기보다는 아까 같이 명당 인증해줄 때는 생기를 찾아가지고 해드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차단을 해야 되니까 나쁜 기운을 없애야 되니까 이거 살기가 맞습니다. 여기도 뭐 똑같은 그림이고요.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원주형도 있고 수맥은 공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물꾸물하죠. 물론 뭐 어디 구간은 일부한 직선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직선으로 말하는 수맥은 거의 믿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원래는 조금 되면 우리 고참님들 모셔서 좀 그리는 걸 시범을 좀 그리게 하면은 더 이 자리에서 붙여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아마 다음에 된다면 실제로 한번 해봐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실제로 그리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근데 어차피요 아마도 그냥 다른 분이 그리는 거나 저걸 믿을까 말까 해서 직접 해보시기 전에는 그 이상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실제로 그리는 것도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아무래도 보면 좀 더 믿을 수 있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많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 과정이 정답찾기라는 과정이 4주마다 실질적으로 그리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건 제 말이 아니라 석가선생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근데 이제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인데 그거를 실제 이용해서 그려내는 걸 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 자라거나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와서 나무가 되도록 자라야 되는데 그냥 어렵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진짜 실제하구나. 근데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30평 되는 동판을 집을 지으실 때 깔고서 지으셨대요.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저희가 볼 때 한 30% 정도는 막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동판끼리 30cm 이상 겹쳐줘야 되는데 같이 놓으면 사이로 새요. 잘하신 건데 배우셔서 막으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배우시고도 남습니다. 동판값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야 이게 또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양 얘기는 안 했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운이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자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련하다가 보면 이제 자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좋은 자리에서 자기한테 좋은 자리를 찾아가서 이제 어느 터에 가면 이제 좋은 기운들이 여러 군데 많거든요. 그럼 자기한테 좋은 자리에 서서 또 자기한테 맞는 자양들이 있는데 그렇게 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제가 좀 더 공부가 는다면 곧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양이 아니에요. 조금 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산소를 의뢰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첫째가 할 수도 있고 둘째가 할 수도 있고 의뢰자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 누구한테 더 어울리는 게 있겠죠. 그거는 잘 말은 안 하지만 둘째한테 의뢰를 받게 되면 한 2, 3도를 틀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여기 잘 모르니까 저가 아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양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느 그래서 북쪽이어서 안 된다 이런 건 없는데 북쪽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편서풍 때문에 겨울에 집 같으면 이제 찬바람을 맞으며 나가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좀 나빠서 그렇지 어느 데는 북쪽으로 지어야 되고요. 제어를 할 때 시신을 제어할 때도 이렇게 누워서 하지만 어느 데는 세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뭐죠? 그 영화 지난번에 나왔던 김구원 파묘 거기 일본 그 저기에 서 있잖아요. 어디는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일반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세워서 하기는 무지하게 하겠죠. 그렇게 하기는 아마 굉장히 많은 질문과 많은 역경을 아니면 사회적 명성이 좀 있으시면 가능하겠지만 네. 아까 저 무량수전이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절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옛날 산이 좁은 데가 있어요. 계곡이 깊고. 그럼 이게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기운이 떨어져요. 근데 방향을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넓어요. 이렇게 앞에가 마당이. 근데 불상이 옆을 보고 있어요. 절은 이렇게 앞을 보고 지었어요. 근데 불상이 옆으로 놨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그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상의 위치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그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풍수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방향이야? 그러니까 왜 그 방향이 하나? 왜 건물 크기가 그 크기여야 돼? 이거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그죠? 왜 넓이가 이래야 되고 크기가 이래야 돼? 불상의 크기는 왜 그만해야 돼?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다니시면서 보시면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하고 보시면서 보면 보실 게 많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훨씬 더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미 1000년 전에 아니 유구에 보면요 우리 그 피라미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런지 몰랐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 피라미드 같은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유적이 나왔어요. 언제 유적이냐면 3만 년 전 유적이에요. 거기도 여기다 썼어. 이렇게 돌을 다 해치는 게 앉아서 회의하거나 뭐 이랬던 자리 같아요. 그런 유적이 몇 년 안 됐어요.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3만 년 전이면 인류도 아니고요. 뭐 네안데르탈인지는 모르겠죠. 그때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 쓰는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선생님께서 그걸 찾아냈다는 거죠. 다시 복원해내시고 했다는 거죠. 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